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세계경제 일주, 오늘은 아일랜드 이야기 제1편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일랜드는 기네스 맥주, 또 할로윈 축제, 데니보이 이런 노래인 거죠. 목동들의 피리 소리들은, 제 목소리 말고 노래를 한번 듣고 가시죠. Oh, Danny boy, the pipes are calling. 사랑 노래 같지만 굶어 죽지 않으려고 고향을 떠난 이민자들의 슬픈 이야기라고 합니다. 모국을 떠난 아일랜드계 미국인, 캐나다인들 사이에 많이 불리는데 정작 본국에서는 잘 안 부른다네요. 자, 이 나라 우리 한국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한이 많고 정이 넘치는 사람들, 또 논리보다 감정이 더 앞서는 사람들, 가장 가난했지만 심기일전해서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달성한 나라. 자, 같이 이 아일랜드로 들어가 보시죠. 아일랜드는 영국 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데 남쪽은 카톨릭 중심의 아일랜드 공화국, 또 북쪽은 얼스터라고 불리기도 하는 북아일랜드, 영국 영토입니다. 여기는 영국을 UK라고 부르잖아요. United Kingdom. 근데 이것의 full name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입니다. Great Britain과 아일랜드의 연합 왕국이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 Great Britain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따로 치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연합왕국 UK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남쪽에 있는 이 아일랜드 공화국은 인종적으로 켈트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켈트족은 원래 중부 유럽의 할슈타트 지방, 지금 오스트리아에 있죠. 그 할슈타트 지방에 있던 켈트족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아일랜드 섬에는 BC 600년경부터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1000년이 넘도록 이 켈트족은 수없이 외적의 침략을 당해 왔습니다. 그 점도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처음에는 바이킹한테 당하고 조금 있다가는 노르만에게 또 당했죠. 하지만 최악은 바로 잉글랜드인들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아일랜드 토착민들을 괴롭히고 착취했죠. 영국, 즉 잉글랜드 땅에도 원래는 브리턴이라고 불리는 켈트족의 일파가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5세기경에 북유럽의 이 덴마크 지방에 있던 앵글족, 또 섹슨족, 이게 다 게르만족의 일파들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잉글랜드로 넘어와서 여기를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힘이 강해지자 북쪽에 있던 이 켈트족의 스코틀랜드하고 바다 건너의 아일랜드도 손에 넣게 된 것이죠. 이 아일랜드는 일찍부터 잉글랜드의 간섭을 받았는데 제대로 식민지가 된 것은 1542년 영국의 헨리 8세가 아일랜드 지배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 아일랜드는 영국 국왕이 파견한 귀족에 의해서 다스려졌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현실적으로 일부 지역만 통치가 가능했고 대부분 지역은 그냥 켈트족들이, 아일랜드인들이 그냥 알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근데 잉글랜드는 섬 전체로 지배권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일랜드인들은 여기에 격렬히 저항을 이어왔던 겁니다. 영국의 지배가 가혹해지는 데 두 가지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1640년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것, 그에 따른 여파였습니다. 이 무렵에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 중심의 의회파하고 찰스 1세를 중심으로 하는 왕당파 사이에 치열한 대립이 벌어졌는데, 이 틈을 타서 잉글랜드가 정신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아일랜드인들이 아일랜드 땅을 점령하고 있는 잉글랜드계 지주 4천여 명을 학살을 했대요. 그리고 땅을 뺏었답니다. 거기다가 잉글랜드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찰스 1세 중심의 왕당파하고 크롬웰의 의회파. 근데 아일랜드인들이 찰스 1세를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자 싸움에 이기고 나니까 크롬웰이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인들은 이때 땅을 뺏기고 척박한 서쪽의 변방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아일랜드인들이 믿고 있던 카톨릭은 금지가 됐고요. 또 도시에서 사는 것도 금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당시에 토착민 인구의 15%에서 50%까지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두 번째 계기는 명예혁명입니다. 1688년 잉글랜드에서 또다시 의회가 왕과 충돌을 했고요. 제임스 2세를
쫓아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력 충돌이 없이 왕을 쫓아냈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쫓겨난 제임스 2세가 잉글랜드에 쫓겨나가지고 아일랜드로 가요. 거기서 망명정부를 세우는데요. 그 망명정부에 아일랜드인들이 도움을 많이 주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잉글랜드에서 새로 왕이 된, 의회에 의해서 새로 왕으로 추대된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임스 2세를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300척의 배를 몰고 아일랜드로 쳐들어가죠. 그래서 제임스 2세가 이끄는 이 반정부 세력을 초토화시키고요. 아일랜드도 가혹하게 탄압을 시작을 합니다. 더 가혹해지는 거죠. 그래서 피널 로라고 하는 거, 응징법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일랜드를 응징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가톨릭 교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를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고, 또 이 가톨릭 교도들은 정부에서도 아일랜드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고위직으로 진출도 못하게 아예 다 막아버리고요. 또 아일랜드 음악, 아일랜드의 시나 뭐 이런 문화도 모두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아일랜드인들은 자기 나라인데 자기네 나라인데 자기 땅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잉글랜드인, 또 넘어와서 여기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인, 이런 사람들이 소유한 농지에서 소작인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던 차에 1845년 갑자기 감자들이 잎이 말라 죽어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국이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아일랜드인들은 감자를 많이 키웠거든요. 아일랜드인들이 크게 두 종류의 농작물을 심었는데, 지주들에게 바칠 용도로는 밀과 귀리 이런 것들을 주로 길렀고요. 자기들이 먹을 용도로는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삼시세끼 감자만 먹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 감자들이 다 갑자기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굶을 수밖에 없고 굶어 죽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아일랜드인 인구가 800만이었다고 하는데 100만 명은 굶어 죽었고요. 100만 명은 굶어 죽을 수 없어서 아메리카 식민지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배에서 20%가 또 다 죽었다고 해요. 현재 남북 아일랜드의 인구를 다 합치면 690만이거든요. 그런데 1800년대 초에 인구가 800만이었으니까 아직도 그 대기근 이전의 인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지주들을 위해서 심었던, 지주들에게 소작료로 바치려고 심었던 밀, 귀리 이런 것들은 멀쩡했답니다. 그 지주들은 그것을 모두 평상시처럼 소작료로 거두어서 그것을 잉글랜드인들에게 수출을 했던 거예요. 그냥 보통처럼.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잉글랜드인 지주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때 그 증오, 원망 이런 것들이 아일랜드인들의 소설과 시, 노래 이런 것 속에 들어가서 아직도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 2013년에 영국과 독일 연구진들이 그 당시에 기아, 이 감자들이 도대체 왜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당시의 감자병은 파이토프토라고 하는 이 곰팡이가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남미 페루가 원산지랍니다. 당시에 아일랜드 농부들이 감자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페루산 구아노를 들여다가 비료로 썼는데요. 거기에 이 곰팡이 포자가 묻어서 들어왔다는군요. 구아노라고 하는 것은 새 배설물이 쌓여가지고 발효돼서 생긴 물질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의 아일랜드계 인구가 3,2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대기근 때 넘어간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죠. 이들은 그런데 신대륙에 넘어가서도 멸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했어요. 미국을 세운 주역들, 이게 누군가요? 잉글랜드계 또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개신교들, 이 프로테스탄트들, 또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식민지 아일랜드인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가 얼마나 또 가난했으니까 초라하기는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이 신교도,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이 사람들이 증오하던 바로 카톨릭이었던 겁니다.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미국인들에게 아일랜드계 사람들은 처음부터 차별을 당했고 심지어 테러도 종종 당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아일랜드 이민자의 숫자가 워낙 많았던 거죠. 이 무렵에 보스턴 인구가, 동부에 보스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구가 10만 명 정도였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새로 도착한 아일랜드인들이 3만 7천 명이나
명이나 달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짧은 시간에 이 신대륙 식민지로 넘어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탄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니까 이들이 택한 전략은 뭐였냐?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거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투표에 참가했대요. 그 덕분에 1880년에 아일랜드계 뉴욕시장이 아일랜드계로 당선이 됐고요. 몇 년 후에는 보스턴 시장도 아일랜드계가 선출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또 동유럽의 농노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동유럽에서 농노 출신들이 대거 신대륙으로 넘어왔고요. 또 중국인들도 이민으로 이 신대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초라한 거죠. 아일랜드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잉글랜드 또 스코틀랜드 출신의 미국의 주류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일랜드인에 대한 차별을 좀 줄였다고 해요. 그 인식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계가 워낙 중요한 정치 집단이 되다가 보니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하고 나면 아일랜드를 방문하곤 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전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케네디, 클린턴, 조지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이 모두 아일랜드를 다녀갔습니다. 조상의 고향을 찾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내에 아일랜드계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제스처인 셈이기도 한 거죠. 자, 이제 아일랜드가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18세기 말 미국이 독립을 하고 프랑스 대혁명으로 왕정이 폐지되면서 아일랜드에서도 독립에 대한 열망이 고조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1798년 실제로 아일랜드인들이 독립전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북아일랜드, 얼스터라고 불리는 지방인데 북아일랜드에서는 카톨릭이 아니고 신교도들이 많거든요. 이 신교도들이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은 독립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네. 아일랜드 너희들하고 같이 카톨릭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우리는 잉글랜드, 그레이트 브리튼의 시민이 되고 싶다. 이렇게 원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아일랜드 이쪽이 완전히 그냥 쪼개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국의 잉글랜드에 직접 통치를 해달라고 청원을 했고요. 이때부터 아일랜드는 영국의 공식적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브리튼과 아일랜드 연합 왕국, 즉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아일랜드, UK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북부의 신교도와 남북 카톨릭 사이의 갈등은 두고두고 이 나라의 고질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도 그래요. 남부는 독립을 하고 북부, 특히 신교도들은 영국에 잔류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후로도 남북 카톨릭 중심의 저항운동, 독립운동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에피소드는 보이콧이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하는 배경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출발은 농장 주인 이름이었습니다. 보이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농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작인들을 아주 가혹하게 다루었어요. 그러자 이 1879년에 다른 소작인들이 연대를 해서 이 농장의 추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운동을 펼쳤거든요. 그리고 이 추수 거부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이 됐던 거죠. 이것을 토지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덕분에 이때부터 소작인들도 토지 소유가 허용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 이 보이콧은 집단적 거부 운동을 뜻하는 일반 명사로 이때부터 바뀌게 된 거죠. 아일랜드인들은 19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을 해서 드디어 독립을 쟁취합니다. 1921년 이 독립전쟁의 휴전과 더불어서 영국과 앵글로 아이리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게 잉글랜드를 말하는 거죠. 아일랜드 섬 전체가 32개 주로 구성이 되는데 카톨릭 중심의 남부 26개 주는 자치를 허용을 받고요. 신교도가 많이 있는 북부 얼스터 지방 6개 주는 독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네, 북부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앵글로 아이리시 조약에서는 남부도 완전 독립이 아니고요. 아일랜드 자유국가, 아이리시 프리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치령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즉 이 완전 독립이 아닌 자치를 허용받는 뭐 이런 상태가 되자 이게 아일랜드인 중에는 너무 굴욕적인 거 아니야? 왜 독립을 못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급진파와 이렇게라도 해서 자치라도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온건파가 나뉘게 됐고요. 둘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22년에 급기야 내전으로 비화가 됩니다. 23년에 조약 찬성파,
온건파가 승리함으로써 이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1932년 총선이 치러지게 됐고 피오나 포일이라고 하는 당을 창당한 벨레라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1937년에 새 헌법을 제정해서 영국 왕에 대한 충성 서약 이런 의무를 폐지를 하죠. 그러면서 카톨릭 근본주의 신정국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헌법에 종교적인 불경, 카톨릭에 대해서 불경하게 하는 자는 이건 범죄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고요. 여성은 가정을 벗어날 수 없다. 또 피임, 이혼 이런 건 금지 이런 게 헌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에는 나라의 이름을 아일랜드 자유국가 아이리쉬 프리 스테이트에서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나라 이름도 바꾸고요. 그 다음 1949년엔 영연방을 탈퇴하게 되죠. 그리고 북아일랜드 얼스터 6개 주와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하게 됩니다. 이래서 남아일랜드 26개 주는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는 거죠. 1949년입니다. 나라들마다 독립할 때는 모두 꿈에 부풀어 있죠. 하지만 현실은 꿈과는 달리 가혹합니다. 아일랜드 역시 독립을 해도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못하게 됐죠. 영국과 무역마저도 스스로 끊어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던 나라가 1987년부터 유럽 최고의 부국으로 발돋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아일랜드 제2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김정호의 세계경제 일주 아일랜드 1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